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4 종의 기원. 유민,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눈이 활짝 떴다. 내가 어디 있었지? 나는 내 침대에 있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밤이 아니었다. 밖은 흐렸지만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꿈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생했다. 꿈에서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이 어떤 소리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그리워한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9살 이후로 내 기억이나 감정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꿈에서 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마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그와 함께 살아온 것처럼. 하지만 그가 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왜 유진이 아니라 유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을까? 나는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1시 41분. 나는 슬라이딩 도어와 쏟아지는 빛을 보았다. 오후 1시 41분일 것이다. 잠들기 직전에 시계를 봤다. 오후 9시 30분이었던 것 같다. 즉, 16시간 동안 잤다는 뜻이었다. 지난 이틀 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 혜진이 집에 오기 전에 잠깐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 눈을 깜빡이며 눈을 뜬 채 일어나서 미닫이 문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갈매기가 안개 낀 공기 속으로 낮게 날았다. 해는 없었지만 한낮이었다. 그네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영원히 떠난 듯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탯줄이 마침내 끊어진 듯 마치 불가침의 경계를 넘어 고아가 되거나 그 이상, 어쩌면 괴물이 된 듯한 이상한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아마도 경계의 반대편에 나 자신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 자신을 평범하다고 믿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계속 전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제 나는 내가 처음 두 사람을 죽인 2시간 30분이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유를 알았다. 마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순간 내가 자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살아온 삶은 끝날 것이다. 나는 떠나거나 내 삶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가 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오직 망각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반면에 나는 어젯밤의 대부분 사건을 기억했다. 나는 오랜 시간을 이모 옆에서 보냈고 내 안의 어두운 숲에서 시간을 보냈고 안개 속을 날아다녔다. 새로 부화한 나비처럼. 안개 너머로 붉은 빛이 깜박이며 위험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달콤하고 강렬한 열기가 나를 더 밝고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 별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 지시할 때만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어두워. 너는 추워. 혜진 이곳 집에 올 거야. 이걸 치워야 해.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내가 만든 장면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페르골라 불빛에 비춰진 엉거주춤 누워있는 이모를 바라보았다. 면도날을 여전히 손에 든 채 그녀 옆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바닥을 덮은 피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바람이 내 뒤에서 울고 있었다. 별들이 사라졌다.
그들의 잔광만이 내 발에 흩어졌고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있었다. 불씨처럼 반짝였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앉았다. 다리가 경련했다. 너무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모든 것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나는 지쳤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고 싶었다. 페르골라 오른쪽에 큰 고무통이 있었고 나는 귀걸이를 한 소녀에게 한 것처럼 실용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서 이모를 그 안에 눕혔다. 지붕은 우리 가족의 무덤이 되었고 어머니는 가운데에 있고 이모는 오른쪽에 있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다. 왼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수도꼭지를 틀고 호스로 바닥을 닦았다. 피곤한 눈을 비볐다. 나는 이모의 휴대전화 잔해를 모았다.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은 너무 차갑고 뻣뻣해서 샴푸를 만질 수도 없었다. 몸을 굽히기 전에 뜨거운 물 속에서 10분을 보내야 했다. 내 손가락. 샤워하고 면도기를 씻고 책상 서랍에 치우고 피 묻은 옷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일찍 세탁한 담요를 접어서 어머니의 린넨 천장에 다시 넣었다. 다음으로 나는 이모의 흔적을 처리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 장갑을 꼈다. 나는 젖은 물티슈로 그녀의 휴대전화에 묻은 내 지문을 지운 다음 다시 조립해서 그녀의 핸드백에 넣었다. 나는 그녀의 패딩 코트를 그녀의 핸드백과 신발에 감아 어머니의 탈의실에 있는 작은 가방에 숨겼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를 정리하고 시트와 담요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나는 매트리스를 다시 바꿔야 할지 고민했다. 이모가 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솔직히 나는 무거운 매트리스를 다시 계단 위아래로 끌고 다니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쯤에는 뇌가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거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치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옷을 꺼냈을까요? 엄마 침실 문을 잠갔을까요? 열쇠를 캐비닛에 다시 넣었을까요? 혜진이 집에 올 때까지 깨어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이미 반쯤 잠이 들었습니다. 혜진이 지금 집에 있었을까? 그는 어젯밤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어떻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까? 나는 어젯밤에 이모의 핸드백을 뒤져볼 기회가 없었고 누군가를 따라 들어갔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의심했듯이 그가 그녀에게 입장 카드를 주었다면 그는 아래층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불러들인 기억이 없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거나 헬로의 주인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내가 그 DVD를 용인회에 가져가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위층 내 방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잠든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갔어. 그는 바로 침대로 갔을까? 나는 갑자기 배고픔을 느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확인했다. 나는 또한 무언가를 먹을 것이다. 어제는 몸이 무겁고 서투른 느낌이 들었지만 오늘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조용한 낙관주의를 느꼈다. 내가 충분히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했다. 아래층은 조용했다. 혜진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영화를 보거나 어제 찍은 영상을 작업하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의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는 제자리에 있었다. 주방에서 콩국수의 맛있는 냄새가 났다. 혜진이 점심을 만들었을 것이다. 난로 위에 작은 톡이 냄비가 있었다.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열었다.
내 옷이 없었다. 주방으로 돌아갔다. 어젯밤에 말렸을까? 꺼내서 내 방으로 가져왔을까? 일어나서 혜진이 주방 입구에 서서 말했다. 나는 싱크대 옆에 멈춰 섰다. 언제 집에 왔어? 아마 10시 30분쯤? 당신은 이미 잠들었군요. 그는 스토브로 가서 불을 켰다. 내가 당신을 확인하러 들어왔을 때조차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의심했던 대로. 내 방은 어땠을까?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었을까? 반찬은 꺼내줄래? 그가 물었다. 먹자. 배고파서 죽을 줄 알았어. 너가 깨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이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배고프지 않아요. 혜진은 천으로 테이블을 닦으려다가 멈췄다. 배고프지 않아? 그랬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것보다 긴 대화를 피하고 싶었어요. 어제 옷을 빨았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옷은 거기에 없어요. 꺼냈어요. 여기 카운터에서 발견해서 발코니에 걸어 말렸어요. 몇 개밖에 없어서 건조기를 돌리는 게 낭비인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내가 가장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다. 어머니한테서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차 사고 같은 거 아니면?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녀도 차를 여기에 두고 갔어요. 혜진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녀가 오늘 전화할 거라고 확신해. 아니면 집에 올 거야. 나는 주방에서 나왔다. 이모가 적어도 전화라도 했는지 말했어?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묻지 않았어요. 혜진은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어제 이모가 왔어? 냉장고에 케이크가 있는 걸 봤어? 몇 시에 나갔어? 나는 계단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냥 저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어요. 그녀의 전화가 꺼져 있고 집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 어차피 왜 그녀가 필요해? 내가 쏘아붙였다. 키카드를 돌려받으려고? 뭐요? 혜진이 나와서 나를 마주보며 섰다. 그녀가 이틀 전에 당신에게 전화해서 당신은 그녀의 병원에 갔어요. 그녀에게 열쇠를 주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정하지 마. 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잖아. 그녀가 나한테 전화는 했지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 그녀는 나한테 온갖 걸 물었어. 엄마가 나간 걸 봤는지, 어제 집에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널 위해 작은 깜짝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어. 그녀는 현관문 코드를 달라고 해서 내가 말했지. 그녀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깜짝 선물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그 심부름을 하라고 한 거군요. 몰랐어? 아무 말도 안 했어. 혜진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했어. 잠깐 나가라고 했지. 재밌는 걸 계획할 거라고 생각했어. 같이 축하할 수 없어서 미안했어. 엄마가 집에 없으니 이모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과하게 하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과장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친년. 그녀는 16년 동안 나와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니 케이크가 아직 냉장고에 있었어요. 상자도 안 열려 있었어요. 이모가 싫은 건 알지만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싸우셨을까 싶었는데 잠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죠. 이상하죠? 우리가 아직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이모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붕 위에 가족 묘지가 떠올랐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모르겠어? 엄마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어딘가에 가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이모는 어때요? 이모도 같은 시간에 어딘가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다시 쏘아붙였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혜진은 입을 벌리고 나를 응시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나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